때문에 중단해라. 또 모이지 마라. 우리 소상공인 보상법에다 만들어서 룰을 좀 정하자. 디지털 뉴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소상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를 만들어보자. 환경이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데 가장 힘들어지는 건 중소기업 사장님이세요. 같이 좀 잘 먹고 삽시다. 자, 주제에 걸맞는 법안 첫 부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강훈식 의원의 같이 좀 잘 먹고 삽시다. 상생 뉴딜 법안이고요. 네. 자, 그 첫 번째. 코로나 손실 국가에서 쏩니다. 소상공인 방역 협조 보상법입니다. 지금 뭐 가장 큰 화두는 이제 코로나인데 어떤 법안인지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법안을 냈습니다만 이 법안은 사실은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에 좀 집중하자라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되어서 계속 방역 때문에 중단해라. 또 모이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요청으로 또 국가가 하라는 대로 자영업자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했을 때. 협조했습니다. 협조했는데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 줄 거냐라는 것이 이 기본적인 법안의 설계고요. 법으로 만드는 것은 다음번에 또 이런 상황이 와도 우리가 국가를 믿고 따르면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받는구나 라는 것이 기본 설계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도 해주세요라고 할 때 잘 따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모이지 않으셔야지 코로나 이길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모일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법에 적용되는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고용직이라든지 간접 피해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부상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정확하게 말하면 전 세계가 다 코로나를 앓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코로나로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법으로 만든 나라가 몇 개 나라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몇 개나 있을까요? 별로 없으니까 물어보실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네, 되게 놀랍게도. 네. 법적으로 보상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만든 데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 그럼 그때 그냥 상황별로. 우리나라가 재난지원금 만드는 거랑 똑같이 아. 하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드리고 이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그렇게 해서 뭐 미국은 얼마를 줬다더라, 캐나다는 얼마라더라, 뭐 영국은 어떻다, 일본은 어떻다. 최근에 일본 내각에서 발의된 법이 최초로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 정도인데 일본은 내각제니까 내각에서 발의하면 본회의만 통과되면 실효는 되는데요.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플랫폼이 필요해. 소상공인 디지털 뉴딜법입니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해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과도 연결되는 건가요? 네,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이죠. 예. 이게 사실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내가 소상공인인데 디지털 뉴딜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저는 이런 생각 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은 약간 아날로그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동네 전통시장 하는데 뭐 우리 동네 가면 숭숭 사투리로 저 왜 저리야? 뭐 이제 이러시고도 남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이제 일상화됐습니다. 방역이나 치료제나 또는 뭐 예방접종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 비대면은 상식인 세상이 됐는데요. 오프라인에서만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으로 한계는 좀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디지털 뉴딜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제일 어려운 데가 소상공인입니다. 제가 물레동에 한번 갔다가 물레동에 한 사장님이 백발이 되신 기술이 있는 분이에요. 소공인이시죠. 본인이 이거를 홍콩과 일본에 수출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점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설명을 달아서 올리는 거였대요. 그 70이 되셔서 장인이에요. 기계를 만드는 데는. 근데 판매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렇다면 디지털 뉴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소상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부 안에 디지털 전환 전담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 법안을 기반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전담 조직들이 할아버지가 전화하셔서 나는 잘 모르는데 판매하고 싶다. 그럼 뭐 방법을 알려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법안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가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럼 어디다 팔아? 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판매처도 알려주는 거예요? 판매처도 스마트 상점이라고 만들어서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도와드리는데 물론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 이제 그건 이제 젊은 분들은 익숙한 건데 그 다음 단계 이제 거기까지 매칭을 시켜주는 것을 만드는 근거하는 법이 소상공인 디지털 뉴딜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장기 플랜으로 그분들께 많이 좀 지원해주고 그러시면은 아마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 가보죠. 네. 네. 세 번째는 중소기업 탈탄소 경영 지원 팍팍 중기 그린 뉴딜 촉진법입니다. 네. 탈탄소 경영,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굉장히 웃기는데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뉴딜의 핵심 두 가지 축인데 네네. 이 두 가지로 제일 소외되어 있고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디지털에선 소상공인이 제일 어렵고요. 중소기업이 그린 그린 뉴딜로 뉴딜 제일 가장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어렵냐? 이제 앞으로 이 탈탄소 시장이 열리면 글로벌 기업들은 그린 뉴딜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탈탄소 되지 않는 기업에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줄이거든요. 경쟁력이 그러니까 근데 떨어지네요. 여러분들도 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네. 뭐 이렇게 대기업이 이거 네. 환경을 위해서 뭐 씁니다 하면 네. 아 그게 좀 좋아 좋아 보이고 그렇죠, 또 그걸 그렇죠. 써야 네. 되는 것 그걸 같고 구매하죠. 그걸 네. 구매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대기업들이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납품을 안 받겠습니다. 하는 시대로 가는 것이 탈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우리 환경이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데 네, 네. 상대적으로 가장 힘들어지는 건 중소기업 사장님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그 자금 마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대기업이야 그냥 거기다 투입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은 네. 납품을 그렇게 받는다고 기준을 그렇죠. 세우면 예. 그리고 우리는 몇 가지만 잘 하면 그 기준 안에 쑥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이미도 외국에 해외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탈탄소 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또 우리의 대기업들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 또 중견 기업들을 그린 뉴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래서 그린 뉴딜 촉진법을 이번에 하나 또 받았습니다. 이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기획, 네. 생산, 유통, 경영활동 전반에 관련해서 탈탄소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제 규정하는 그 안에 법안을 그렇게 담았고요. 그리고 탈탄소 인증 기업을 또 만드는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정해주면 했으니 네네. 이 믿고 사람들의 써라. 믿고 써라.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네. 뭐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도 그 안에 담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조금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갈 때 디지털로 가는 가장 힘든 우리 자영업자 어르신들 그리고 그린으로 가기 가장 힘든 우리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법에다가 그리고 코로나로 힘든 많은 자영업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상법까지 네. 이 세 법들이 좀 잘 통과돼서 국민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좀 미래로 나가는 그런 돌파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